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소재, 부품, 장비에 특화된 학회입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회사와 그리고 이 분야에 특화인 교수님들 모시고 약 한 1000분 이상이 회원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요즘 이슈 자체가 저희 학회의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이 공급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우리 한국의 소재 회사, 오늘 와서 또 이 패널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회사에서도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급망의 이슈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좀 불안을 하셔서 이게 언제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기업과 국내 소재기업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2030년도에 비메모리의 세계 1등을 하고자 해서 133조 투자, SK하이닉스가 또 메모리 비메모리에서 120조를 투자해서 이처럼 저희 현재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약 한 20% 정도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스프라이 IT 밸류 체인이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이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하이트 국가로서 저희 나라가 이제 제외가 되었는데요.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럼 일본으로부터 얼마 정도 수입을 하느냐 뭐 정확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적게는 80조, 많게는 한 100조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굉장히 큰 수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박 기자입니다. 저에게 항상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정말 굉장히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불산은 어떻게 되느냐, 포트레이서들은 참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은 토의를 가끔씩 하기 때문에 일단 아시는 것처럼 불산 같은 경우는 스텔라 케미칼이 스텔라 케미칼 일본으로 수입하는데 매출액의 한 80%가 한국의 불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회사 S사 뭐 여기 S사에서 받아서 국내 대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많은 수요기업은 굉장히 공급망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생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재료인 무수불산을 해외에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뭐 바로 케미칼 받아오거나 받아온 것을 국산화를 한다는 일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반도체 지가 35년이 됐는데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를 하면서 이 못지않은 굉장히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반드시 기업들은 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만이 극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이 특히 과학기술계가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극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나중에 극복을 한다면 그 데미지는 누구한테 가겠느냐? 결국은 일본 업체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국산화가 지금 이슈가 되는 이런 소재 품목이 국산화가 되고 또 해외 업체 벤더 다 배나되고 국산화만으로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 벤더 다변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다변화가 되면 이때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모리따 같은 경우는 80%가 한국의 판매액의 80%가 한국인데
결국은 그 매출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왜?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에 스미토모 화학의 반도체 에폭시 수지 공장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3개사였는데 2개월치밖에 재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 대만 업체로부터 많은 시간으로 소위 말하는 국가 다변화를 실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미토모 화학은 나중에 이제 정상 가동이 되었지만 이미 국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텔부터 해서 TSMC 같은 회사들 이미 벤더를 바꿔버린 거죠. 바꿔버린 상태에서 스미토모는 결국은 다시 복귀를 했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만에서 매각을 했다. 결국 이런 일이 왜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또 정말 우리가 이걸 극복을 못해서 정말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감소가 생긴다면 전 세계 이 IT 업체도 데미지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철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산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 국산화라고 하면 꼭 이류 제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정말 최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재 부품 장비도 1등 제품이 아니면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도 오늘 이번만큼의 충격이 큰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스프라이 밸류 체인이 붕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 재고, 확보, 벤더 다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가마우치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그 당시 정부에서도 인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준비를 하자고 했다가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준비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고요. 이때 전 교훈이 뭐냐면은 일본조차도 일본 닛산 혼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이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동남아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야 된다. 아시는 것처럼 닛산은 한국의 부산에 공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국가 다변화의 중요한 점을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고 그 당시에 잠시 우리 국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해결을 하는 바람으로서 잊어버린 겁니다. 이번 경우에도 이것이 또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또 이게 잊어버리지 않을까. 또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또 어느 순간에 또 반복할 텐데 정말 제가 이 반도체 소재를 35년 한 학자로서 기술자로서 이것만은 좀 잃어버리지 않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일본이 왜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현재의 글로벌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로부터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했느냐 여기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32%, 대만이 20%입니다. 월등합니다. 미국의 3배입니다. 일본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일단 대한민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장비를 팔아야만이 1등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을 못 받아 데미지를 먹게 되면 이 체인이 다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정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즉 IT 비즈니스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IT 비즈니스의 무역 환경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히 전환되었는데 우리가 빨리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을 아마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은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정부한테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IT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죠. 반도체 소자 패널 업체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벨기에 같은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소재품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IT 밸류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IT 스프라이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잘 역할 분담이 되어서 이 세 분야 자체가 동방성장을 하고 세계 경제를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의 그 성장, 중국 내부의 시장의 성장에 의해서 저희들도 엄청난 같이 동반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조 2025 발표의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기술 격차를 통해서 중국의 충격을 뿌리시자 하고 했는데 이 전략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전략이었으나 정부가 지금처럼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되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략도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못 본 것 같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지난 3년간 슈퍼왕을 부리다 보니까 착시 현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었고요.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LCD 축을 뿌리치기 위해서 OLED로 막 빨리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었다. 왜? 빠른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최고의 소재 부품 장비를 썼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일단 아베 정부도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전환을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인식을 해서 변화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일본 규제에 그런 이슈에 있어서 그러면 대기업은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소재 부품 장비 벤더 다변화를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국내 이런 벤더들 해외 벤더들을 국내 공장 유치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벤더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 벤더의 얻어식이 커지게 되면 전 공정이 메모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20일에서 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더 다변화를 추진을 해왔는데 여기에 국가 다변화가 안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EUVL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불산 같은 경우는 42%이지만 무소불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수입을 한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벤더 다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다변화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보호무역지 시대는 기업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겠고 이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저희 과학기술계는 아마 인력 양성을 포함해서 기술 지원을 포함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면 대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국가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이 된 국내 소재 부품 회사가 생기면 반드시 구매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많은 지금 정부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많은 전략이 나왔는데 우리 과학기술계 특히 산업계까지 포함해서 수요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공급하는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제안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국가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 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철강 분야, 조선 분야 해서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 기술을 좀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호물질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관여를 해서 이 IT 밸류체인을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력 사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위험해진다. 그런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국산화를 한다더라도 우리의 수요업체인 대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기업들이 국산 제품이 최고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서 아시는 올 6월에 낸드 프레시 메모리 일본에 10분 정전했는데 올 연말까지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한번 잘못 들어가면 공정 시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이렇게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결국은 대기업에 만들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과학기술계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서 대국민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개 국가에서 전 품목을 수입하는 그 품목만이라도 빠른 속도로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켜서 보호무역지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가 될 때는 정말 협조가 잘 됩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이 분야의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제 정부의 R&D의 지원 정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분야의 수준을 글로벌화 시키는데 정말 우리 대학 교수님들, 출연연구원의 뛰어난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R&D 센터에 파견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파견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가기부 오셨으면 가기부라든지 그다음 교육부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달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보면 국가 R&D가 너무 이렇게 과제별로 과제 제목별로 이렇게 소규모화되어 있는데 꼭 지금 일본을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 연구입니다. 집단 연구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의 이런 정밀화학 분야에 실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규모의 사업단 구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좀 이렇게 대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총괄 사업단과 특히 정부에서 소재부품 장비 경쟁위원회를 부총리 주도로 한다고 하시니까 여기 대기업 다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 중견기업 R&D 인력 양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과학기술계 분야에 커다란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